자, 문학과 3 10주차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편의점에 간다. 김혜란 선생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 그거와 장자의 소해체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해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 근골, 뭐 뼈, 근육, 힘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조직화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연결을 위해서 서로가 소통을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편의점에 간다 해서, 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소통 단절이 가져오는, 뭐 비극은 아니지만요, 현대인의 모습, 요거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작품으로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간단히 줄이면 이렇게 되죠.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제 이익 사회의 모습을 띄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이제 이익으로 합쳐진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모습들을 어떻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존재의 확인 그리고 자기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이나 집단 창의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당연하게 이제 개인, 공동체에 속하는 개인이 건강해져야 되고 그 개인이 건강해지면서 이제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더 이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개인의 삶에서 소통이 안 됐을 때 어떤 비극적인 삶이 될 것이냐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태준 선생의 복덕방이고요. 이태준 선생의 복덕방은 아마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한 번쯤은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 카프카의 변신 이거를 좀 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25분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태준 선생의 복덕방을 살펴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소통의 부재가 어떤 모습을 가져오는지를 볼 것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카프카의 변신에서 인간의 존재 그리고 소통이 안 됐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준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25년에 문단의 오목녀가 당선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문단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선생님은 이제 단편 소설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감각적인 문장, 그 다음에 치밀한 구성, 그 다음 인물 묘사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한국 단편 소설의 어떤 경지, 새로운 경지를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편 소설의 완성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달밤. 이것도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을 겁니다. 제가 검토했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달밤이 실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복덕방, 지금 오늘 살펴볼 요것도 실려 있는 데가 있었고, 가마귀는 아마 잘 생소한 작품일 겁니다. 이 가마귀가 이제 지금의 이제 까마귀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좀 비극적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완성도와 예술적 가치를 확립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월북을 해서 숙청당했다고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자, 이제 복덕방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편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이태준 선생의 특징 중에 하나인 단편 소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은 복덕방을 배경으로 합니다. 복덕방이 이제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제, 이계자가 아니구나. 이계자 쓰지. 아닌가? 뭐 쓰지? 하여튼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집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죠. 지금이야 뭐 국가에서 이제 자격증을 줘서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복덕방들이 주로 누가 하냐면 그 인근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삶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복덕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복과 덕이 넘치는 방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연결해주고, 뭐 전세, 월세, 뭐 사글세, 뭐 아니면 매매 이런 걸 다 이제 총괄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반어적인 의미를 많이 띱니다. 안초시 서참이 박희환 영감에게는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거고, 덕이 아니라 내적 갈등과 불행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주요 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자, 서참이, 박희환, 안초시 세 사람은 복덕방에서 주로 소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의 이름만 보더라도 참이, 초시 이런 게 나옵니다. 참이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한말에 조선가는 이후 대한제국 말에 군인입니다. 군인. 예, 지금으로 치면은 뭐 정도 되지? 한 상사, 중사나 상사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초시도 이제 그 과거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과거 시험은 아니지만 일정한 이제 학식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는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름이 전부 다 어디에 수렴되어 있냐면, 과거에 수렴되어 있습니다. 참이나 초시로 봐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과거에 수렴되어 있는,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과거의 어느 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라는 문물에 아직까지 적응을 하지 못한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복덕방에서 이제 소일로 하는 거죠. 안초시는 한때는 좀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기를 꿈꾸는 과정에서 딸과 상의하여 부동산 투기를 시도하죠. 그래서 어느 동네에 항구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항구에다가 들어올 곳에다가 땅을 사놓죠. 근데 그게 이제 사기극임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안초시는 복덕방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근데 아버지의 죽음에 딸은 뭐만 생각했냐면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죠. 여기서 안초시에 따른 무용가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점인데요.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 접점 중에 하나냐면 이겁니다. 이 안초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근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안초시에 따른 무용가입니다. 따라서 무용가이기 때문에 이미 뭐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이냐면 근대화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이런 시기적인 차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 간에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소통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여튼 요건 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뒤에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안초시에 따른 아버지의 자살로 자신의 명예만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조차도 안초시의 딸을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초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안초시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애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살펴보고 있는 서참이나 박희한 영감만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이 소설의 대단원이 내려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이 소설이 1920년대의 모습 또는 30년대의 모습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과연 현대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냐라는 겁니다. 즉 서참이, 박희환, 안초시라는 이런 9세대의 인물과 안초시의 딸로 대변되는 이 인물들 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시대에는 없느냐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디지털은 발달해 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세대 갈등, 즉 장년층과 이제 청년층 간에 이런 소통의 문제는 과연 없는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때의 삶의 모습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모두 이거를 현대로 들고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가, 이게 현대 지금의 시대로 간다면 지금 과연 어떤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났던 이야기, 키오스크라고 하죠. 그 키오스크를 할머니께서 이제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려고 하다가 그걸 주문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울면서 왔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과연 이제 이 복덕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다른 일인가? 이것들을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이거죠. 가족 간의 대화, 세대 간의 의사소통.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결국은 두 가지 이야기, 가족과의 대화는 되는가, 즉 가족 간의 소통은 되는가,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의사소통은 우리는 되는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은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의외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자기의 이야기들 중에서 미안합니다. 부모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물어봐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 이런 것들은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우리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 이제 우리 집 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심아가 이제 둘째가 고1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재채기가 나와서 올라가자마자 어제 이제 저한테 톡이 왔습니다. 아빠 5월 5일 날 노는 날 어디 놀러 갈 거야? 그러길래 아니 아빠 바빠서 못 가. 그랬습니다니까는 왜?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어디 가면 안 갈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제 대화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세대 간의 의사소통은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오스크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인가. 이거는 이제 배운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자세의 문제겠죠. 노력의 문제일 거고. 요것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키워준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물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초시는 과거에 한미점을 잡은 경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 망하죠. 망하고 이제 딸에게 생활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딸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체가 싫기 때문에 뭐를 노립니까? 한 방을 노립니다. 한 방을 노리는데 결국은 그 한 방이 실패하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참입니다. 구한마을 훈련은 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하죠. 거강꾼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이제 불만도 많고 특히 뭐를 그리워하냐면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죠. 이제 군복을 입고 있던 자신의 모습. 그래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래도 낙천적인 인물입니다. 다음 박희환 영감. 그래서 조카가 있어서 대서업을 하겠다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안 되죠. 왜 안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나 시대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희환 영감은 언제 태어난 인물이냐면 조선시대 태어난 인물이죠. 근데 이제 1920년대, 30년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시대입니까? 일제시대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선시대의 삶에 익숙해졌던 사람이 대서업을 하겠다 그러면 대서업이 뭐냐면요. 어떤 글을 대신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글이냐면 재판관에게 그러니까 누가 뭐 고소한다든지 하면 고소장을 써야 되는데 그걸 대신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뭘로 써야 됩니까? 일본어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조선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일제시대가 됐다고 해서 일본말로 대서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일본어 자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은 하죠. 근데 안 됩니다. 이제 일본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초시랑 같이 땅투기를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안경화 무용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용가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안초시에 따른 근대화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해타산적이고 냉정한 인물로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안초시와 안경화 간의 소통.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안초시, 서참이, 박희환 영감. 이 세 사람과 뭐의 소통? 사회, 시대의 소통입니다.
안토시는 여전히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실패를 하고, 서참이는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박희완 영감은 대서업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일본어를 모르고, 이런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면서 지방 순회하면서 제법 돈량이나 그치는 것 같은 한가 돈을 좀 벌었다는 겁니다. 연구소를 내놓으라,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한다. 이것만 봐도 이미 이제 안경화라는 인물은 근대화가 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더구나 귀찮게만 하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즉 이거 이제 예산에는 들지 못하는 모양이다. 즉 돈은 좀 벌었는데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지는 못한다. 아버지를 위해서 쓰지는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모습에서 일단은 안경화는 아버지인 안초시를 무시하고 있다, 관시하고 있다, 또는 아예 배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것도 보면 되죠. 왜 안경다리 안 고치셨어요? 이 안경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 바로 이제 안초시의 가난함을 상징해 주죠. 딸은 저녁으로 물었다. 즉 딸에게 안경다리를 고쳐야 된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있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하고 마느냐면 담배를 사고 말죠. 그리고는 딸은 며칠씩 50전을 주었다. 즉 택도 아닌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33원 80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먹기여서 죽으라는 소리로 들렸다.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딸과 아버지의 대화가 결국은 돈에 관련된 대화밖에는 없다. 그들의 삶에 대한 대화나 그런 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는 거죠.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즉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고 했던 부동산 투기가 물거품이 됐다라는 겁니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했는데 안초씨가 샀던 땅은 강감무소식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다는 거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망했다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말이죠.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재물이란 이제 돈이죠. 친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배추 및 돌이, 즉 배추라는 건 이제 돈이죠. 왜 이제 배추가 돈이 되냐면 돈 색깔이 이제 옛날에 이제 배추 색깔하고 비슷했다라고 해서 이제 배추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고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돈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탄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못 고쳤다. 즉 안초시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 말린 양목처럼 눈이 부셨다. 때 묻은 적삼이 생각났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을 뿐이었다. 즉 안초시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안초시는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말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두 번째, 뭐와 사회와 개인 간의 대화, 소통, 즉 이제 세대 갈등. 이것도 고민을 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위치를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고 다른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